네, 저는 네, G에서 AI 리서치어로 공부하고 있는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 토마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원비 토크를 진행하게 되는데 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 연구 분야와 관련 있는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되고요.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흔히 AI라고 하면 머신러닝을 얘기하는데 그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크게 이제 세 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답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슈퍼바이저는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간의 정답은 없고요. 데이터 간의 뭐 유사도, 상관성을 가지고 이제 그룹핑하는 슈퍼바이저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모르면 구글 검색을 하게 되는데 구글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고 뭔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는 것이 이제 특정 환경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뭔가 하는 머신러닝의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개를 훈련시킨다고 봤을 때 일단 사육사는 이제 개를 앉아라고 했을 때 앉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개가 앉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앉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보상을 줍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보통은 이제 퍼스티브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보상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걔는 이제 자기가 리워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뭔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정의랑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리워드라던가 레인포스먼트 뭐 이런 단어들이 뭐 앞서 얘기했던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정의랑 뭐 유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제 트레이닝, 이제 개를 학습시키는 거에 대해서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학습을 해야 되는 에이전트는 개가 되고요. 그때 개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은 앉는 거나 뛰거나 짖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개가 어떠한 행동,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의 보상으로 뭐 음식을 준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면 개를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특정 행동에 대해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유사한 앞서 정의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레인포스먼트 러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정의가 없고 그리고 앞서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뭔가 누적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얘를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그런 누적 보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얘가 어떤 행동을 달성하면 그때마다 즉각적인 보상을 줍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미로 탐색입니다. 일단 이제 트레이너는 이 미로에서 이 쥐가 이 미로 안에 있는 치즈를 찾는데 가장 최단 거리를 찾도록 학습을 시키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로라는 특정 환경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때는 앞서 개를 학습시킨 것처럼 즉각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최종 지점까지 가야 치즈를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이 최종 지점까지 가도록 할 것이냐, 즉 어떻게 이 쥐를 학습시킬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트레이너, 학습을 시키는 사람이 이 미로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 이해하고 그것을 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쥐에게 여기에 뭐 이런 모양의 미로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치즈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너는 여기 치즈점에서 이 치즈를 찾는 데까지 가장 최단 거리를 찾아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쥐는 이제 트레이너로부터 학습시키는 사람으로부터 이 지도에 대한 미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위치에서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닝이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보시게 되면은 쥐가 이런 갈림길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쥐는 이 미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치즈를 찾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벽이기 때문에 못 가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가야 될 방향은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쥐만의 이제 플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 리얼 환경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리얼 환경은 복잡하고 이제 결국엔 트레이너가 그 리얼 환경을 100%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쥐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트레이너는 쥐에게 어떤 걸 알려주진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쥐한테 여기 미로가 있어. 그리고 나는 미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그 안에 치즈가 있어. 너는 여기서 탐색을 해서 치즈를 찾으면은 그 치즈를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쥐는 처음에는 어떻게 갈지 잘 모르지만 일단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트라이얼 에러를 계속 하게 되고 그때마다 쥐는 계속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이 미로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어떻게 가야 치즈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를 보여드리면 아까 같은 갈림길이 나왔을 경우에 쥐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냥 직접 왼쪽 오른쪽 찍어서 그냥 갑니다. 거기 가면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갔더니 안 되더라 한 정보만 가지고 두 번째 시도를 갑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앞선 시도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오른쪽으로 갔더니 실패했으니 이번에 왼쪽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시행착오, 트라이얼 에러를 하면서 쥐는 최종적으로는 이 미로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이 위치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이 최종 보상이 되는 치즈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레인포스먼트 정의는 구글신이 알려준 정의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어떠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떤 훈련 방법이냐면은 특정 에이전트가 본인의 경험, 트라이얼 에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고자 하는 테스트에 최적의 솔루션, 옵티멀 솔루션을 찾도록 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여기서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 에이전트가 그 특정 환경에서가 빠져있는 에이전트가 그 각 상태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행동에 대한 팔러시가 되고요. 그때 그 팔러시 행동을 결정하는 조건은 내가 받게 될 미래의 보상이 됩니다. 옵티멀 폴시는 내 미래의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옵티멀 폴시입니다. 그래서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결국에는 매 순간마다 이제 에이전트가 어떠한 자기가 해야 되는 행동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런 미로 탐색의 문제에 대해서
레인포스 러닝의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 큐러닝으로 학습시켜본 결과입니다. 여기 에이전트라고 하는 G는 빨간 점이고요. 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제 상하좌우,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작전이 되어 있고, 볼은 최종 지점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는 여기에 도착하면 풀어지죠. 한 스텝 갈 때마다 0.5점씩 페널티. 그리고 갔던 데 다시 방문하면은 또 마이너스 0.5점. 그리고 뭔가 다른 길에 가면은 마이너스 0.7점. 이렇게 리워드 세팅을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그 액션에 대한 팔레시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레인포스 러닝은 에이전트는 각 위치, 각 셀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게 트라이얼 에러 학습을 해감에 따라서 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초반이라서 방향들이 좀 이상한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최적 패스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네, 그래서 레인포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적용 분야들이 뭔가 어떠한 최적의 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쪽 분야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을 컨트롤한다던가 뭐 게임에 아니면 자율주행에서 패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도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그러면 레인포스 러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인포스 러닝의 일반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와 이제 그 에이전트 둘러싸고 있는 인바이러먼트 간에 서로 상호작용으로 에이전트는 학습을 해 나가게 됩니다. 즉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인바이러먼트는 에이전트에게 보내주고, 이때의 결과는 그 환경의 변화의 스테이트와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리워드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합니다. 에이전트는 받은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화하는지를 액션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결국에는 이 액션을 내가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액션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받게 될 리워드의 총 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함수들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밸류 펑션, 혹은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결국에는 뭔가의 레인포스 러닝도 학문이기 때문에 뭔가 수식적으로 만들고 걔를 정의하고 뭔가 이걸 업데이트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에 레인포스 러닝의 학습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누적 보상치, 결국엔 모든 토탈 보상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측하는 방법은 현재 스테이트가 들어오고, 그때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어떤 걸 하게 되면 내가 받게 되는 리워드, 최종 리워드는 리턴이라고 하는데, 리턴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전통적인 이 예측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뭔가 룩업 테이블로 만들 수 있고요. 결국에는 스테이트와 이 액션일 때는 내 보상이 얼마, 있고 스테이트가 이거고 내 액션이 올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룩업 테이블 좀 만들 수 있고, 그 외에도 디시전 트리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함수, 펑션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레인포스 러닝이 지금까지 잘 안 됐던 이유는 그런 이제 뭔가 보상을 에스티메이션하는 이 방법이 그런 작은 환경에서는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환경에서는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 바둑이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 상태의 수는 10의 170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루업 테이블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 연구자들은 이제 고민에 빠지고, 그래서 얘기하는, 어렵다. 램퍼스러닝은 진짜 어렵다. 어떻게 하지? 그래도 사실 램퍼스러닝 자체가 나온 지는 1980년대 후반쯤에 나왔는데, 다시 뽑히는 데까지는 거의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네, 어찌됐든 모든 연구들이 그렇든 어떻게든 답을 다시 찾아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램퍼스러닝이 다시 활발하게 연구가 시작된 데는 몇 가지 해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머신러닝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의 암기, AI 몬터라는 걸 겪고, 그 다음에 2010년대부터 다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크게 추천한 사건들인데, 그 중에서 레인포스러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딥 레인포스러닝이 나왔습니다.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가 구현이 가능하다,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부분이고, 결국은 이거는 머신러닝의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고요. 딥 레인포스러닝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보신 것처럼 레인포스러닝과 관련이 많고요. 그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다른 건 아니고 레인포스러닝의 딥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밸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루업 테이블이나 뭔가 펑션들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개발자가 손으로 만드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딥 뉴럴 네트워크로 치환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까 마우스 미러 탐색에 보여줬던 큐러닝에다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시켰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타리 게임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많은 아타리 게임에서 사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거는 보시면은 처음 학습할 때는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랜덤으로 배우는지 스킵 하셔도 돼요. 그래서 16시간 학습시켰더니 뭔가 하더라. 그거 안 보이고 30분 시간 했더니 나중에 70분 시간 했더니 엄청 잘했다. 이런 기교도 보더라고요. 그만 봐도 되잖아요. 어차피 뒤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예측을 하면은 뭔가 램퍼스먼트 러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2016년 알파고가 나왔고, 앞선 논문도 그 딥마인드에서 나온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알파고도 역시 딥마인드에 나오는데, 다들 아시니까 말씀드릴 부분은 이분이 이제 예비 실버라고 알파고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바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미 2007년도에 그 알파고에 기반되는 논문을 이미 쓰셨습니다. 그걸 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에 알파고라는 거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 논문이 ICML에서 테스트 오브 타임 어워드, 지난 10년 전에 나온 논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논문에 상을 줬는데 그 상을 받게 됩니다. 네, 10년 걸렸죠. 네, 저 아까 저도 ICML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카카오 브레인에 계신 분이랑 얘기하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참 인상 깊은데 존버의 승이라고 10년을 버티니까 뭐가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환호를 할 네이버스만 문제도 이제 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실제로 논문 추이를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립스라고 하는 AI 관련된 학회들 중에서 억셉트되기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14, 15년도 10편 내외로 나왔던 논문들, 억셉트된 논문들이 2019년도에는 80편 넘게 억셉트됩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스 러닝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이슈들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탐색할 것이냐, 익스플로레이션의 문제,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리워드, 가장 중요한 리워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그리고 일반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그 외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익스플로레이션, 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탐색이 중요하게 이게 램프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란 건 없거든요. 내가 해보면서 내가 받았던 보상이 뭐가 맥시멈이냐. 사실은 이렇게 해보니까 크게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학습을 이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로컬이 없지만 빨리 이거 동영상 도서 같은 경우에는 두 다리가 있는 개 모양, 동물 모양의 로봇을 전진하도록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뭐 리워드는 익스플로레이션이 잘못돼서 결국에는 뒤로 뒤집어져서도 어떻게든 앞으로는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탐색 방법이 중요하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이전트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뭔가를 학습하게 되는데 뭔가 트라이얼 에러를 시도를 한다고 해서 자율주행하는데 차가 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워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적절한 리워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도 큰 문제입니다. 너무 스팔스하게 리워드를 주게 되면 에이전트에게 학습 의욕을 떨어뜨려서 학습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댄스하게 주게 되면 너무 촘촘하게 리워드를 세세하게 주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학습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리워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램프 러닝은 학습하는 환경이랑 테스트하는 환경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오를 학습시킬 때 이런 환경에서 학습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학습된 모델을 이쪽 환경이 다른 데서 적용하게 되면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도 잘 되고 여기서도 잘 되는 그런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결국엔 최종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하실 업적이고 그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관련된 문제들이 남아있겠죠. 네, 별로입니다. 램프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학습 방법을 보고요. 그러면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쓸 건데?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테스트, 우리 어플라이언스에는 어떻게 적용할 건데?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플라이언스는 많은 컨트롤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븐 쿠킹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크가 들어오면은 몇 도로 굽고 얼마나 굽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들이 실험 통해서 로봇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는데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찾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레인포스 러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바일 있는지는 사실 저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시간 되시면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그 토마스님이 그 큐러닝으로 그 메이트 찾아가는 거 코덱이 안 돼서 못 봤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니까 네, 공유를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랜덤하게 계속 움직이면서 내가 각 셀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이 미로에 대한 에이전트 액션 팔씨를 결정하게 됩니다. 쭉 하다 보면 뭔가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시점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계속 좀 더 잘 학습이 보시면 녹색 무슨 근거로 주다음에 트라이얼을 끝내나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트레이너의 뭐한 10번, 10스텝 해보고 안 되면 종료해야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특정 뭐 페널티가 얼마 이상이 되면 종료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이렇게 식으로 가요. 사실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딴데 방향 가는 거는 얘가 최종 골을 만들기 전까지는 중간중간에 랜덤으로 한 번씩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뭔가 최종적으로는 골까지는 가지만 뭔가 방향이 한 번씩 틀려요. 그렇지 아까 하다 보면 네. 아래쪽 패스로 이렇게 가는 패스도 한 번씩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이쪽으로 가는 패스가 선택이 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면 최종 패스 그러니까 가장 짧은 패스를 네. 이게 이제 레인포스 러닝의 문제점인데 사실 저희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면은 더 짧은 걸 알고 있게 되는데 이제 에이전트는 그걸 모르고 얘가 경험을 했던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이쪽으로 했더니 뭔가 좀 되긴 하지만은 이쪽으로 했더니 더 확실하게 가는 경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활발하게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최적화라는 게 약간은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최선인 게 최적의 값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내가 학습한 것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